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편향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 대법원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사인 소니아 소로마야 판사가 지난 주말에 근년에 반복적으로 정부가 제기해온 비상판결 요청, 이것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법원의 다수인 보수계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합법 이민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퍼블릭 차지 룰이라든가 다카 중지 판결이라든가 트래블 밴 지지 판결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들을 실제로 비난한 것입니다. 이 대법원은 이제 연방법 판결의 최고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최종 판결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하급 법원인 항소심에서 심리 중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개입하기를 매우 꺼려왔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합법 이민 제한이라든가 다카라든가 트래블 밴 케이스에 대해서 대법원의 심리 도중에 끼어들어서 항소심의 판결을 뒤엎는 판결을 여러 번 해왔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부의 비상판결 요청에 응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판결로 일관되게 나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의 편향된 판결 주장의 사례들은 어떤 것인지, 또 합법 이민자에 대한 조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탄핵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아온 것은 입법부의 의원들이 결국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이런 것인데, 만일 사법까지 그러면은 과연 민주주의 또는 삼권 분립이니 이런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까지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소로마야 대법관이 발끈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대법원을 비난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합법 이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제한 조치로 Public Charge Rule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중 누구든지 노인 아파트라든가 푸스탬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았든지 또는 영어를 잘 못하든지 할 경우에는 영주권을 안 주고 비자 연장도 안 해주고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가족 초청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요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민사 어디를 보든지 초기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들은 곧 다시 경제 행위를 정상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가족 재회라는 인도적인 이슈를 외면하는 아주 결정적인 악법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un-American적인 정책이라는 이유로 제소가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이 케이스가 하급 법원 또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 처리가 됐는데 이때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판결 요청을 대법원에 내서 바로 지난 주말에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차지 룰은 바로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실시가 되고 법적으로 이제 유효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소로마이어가 이제 이 일을 제기한 것은 우선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결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비상 요청이라는 이유로 끼어들어서 미리 판결을 한 것인데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지적이고, 또 그리고 대부분의 비상 요청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편향된 판결이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선수를 친 판결들은 이제 낙태라든가 동성애 권리, 이민 문제, 트럼프의 재정기록 비공개 지지, 또 다카 중지, 이런 것들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트럼프의 비상판결 요청 건수가 3년 동안 무려 24건이나 됩니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시절 16년 동안에 8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다카 비상 판결도 이제 같은 성격의 케이스였습니다. 어릴 때 미국의 영주권 없이 성장한 젊은 세대들을 이제 구제하려는 것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에게 시한적으로 체류 또는 고용의 권리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반대는 추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항소심에서 추방 일시 중지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대법원으로 갔고, 대법원이 추방 금지를 다시 중지해서 지금 수만 명의 젊은 층들이 불안에 떨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인 젊은이들도 수천 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문제가 되고 있는 합법인 제한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명분이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남용한다든가 세금 낭비를 금지해야 된다. 새로운 미국에 들어와서 살 사람은 자신의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허락하겠다. 미국 정부의 복지 혜택은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민 옹호단체의 통계를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약 500만 명이 되는데, 새 룰, 즉 퍼블릭 차지 룰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 약 69%가 이민 초청 자격을 뺏기게 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토마이어 대법원 판사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비상 판결 수용은 균형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또 항소심의 법적 심의의 기회를 박탈해서 3심 제도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지나치게 건수가 많고 판결 결과가 거의 모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판결하고 있다. 결국 이것이 편향됐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블릭 차지 룰, 여러 주가 반대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민 초기자들을 벌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연방의 이런 조치로 주정부의 극빈자 보조라든가 이런 다른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정부의 피해가 많다.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이민자가 정부 혜택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면은 국고가 크게 낭비될 것이다 하는 반론을 펴왔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합법 이민 케이스의 성격이 변모할 수도 있다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영주권 부여가 이제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고 보수계 시민들이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 헤이리 이민자를 보고 shithole이라고 멸시하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고, 오히려 그는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백인 이민을 선호한다 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 퍼블릭 차지 룰이 나올 당시에 이민국장 켄 쿠시넬리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크게 장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가 미국의 상징물 중에 하나인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싣기를 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싣기는 그대의 피곤함과 가난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이 싣기에 추가를 해서 제발로 설 수 있는 자 또는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자에 한한다 라는 추가 규정을 달아서 뉴스에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바로 월요일 오늘부터 이 퍼블릭 차지 룰은 전국 50개 주에서 모두 해당이 되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곤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미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35명 더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843명입니다. 사망자도 늘어 총 8명이 됐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고 확진자 수는 219명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6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79,546명, 사망 2,627명, 완치는 25,16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주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긴급 자금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어제 백악관 보좌관들이 주말에 의회에 제출할 긴급 자금 요청 문건 작업을 냈으며 이르면 오늘 문건을 의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35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14명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인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인도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 사르다르 파텔 스타디움에서 열린 나마스테 트럼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11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에 이날 10만 명 이상의 관중이 운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연단에 오른 모디 총리는 미국과 인도는 가치, 이상, 혁신 등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과 인도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해 9월 휴스턴에서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한 하우디 모디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 기간 중 저작권, 무역 촉진, 안보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론은 무역 협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진행된 네바다 민주당 코커스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40% 이상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개표 현황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88% 개표 기준 47.1%를 득표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앞선 경선에서 4-5위로 굴욕을 겪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네바다에선 21%로 2위에 올라섰습니다. 아이오와 돌풍 주인공 핏 부리저지 전 인디아나 서스밴드 시장은 13.7%로 3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9.6%로 4위를 차지했으며 탐 스테이어가 4.7%로 5위,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3.6%를 득표해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어제 또다시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예고 보도자료에서 포괄적인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1일엔 대부분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도자료에선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로 북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소개됐습니다.
겨울이 다시 시카고로 돌아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윈터스톰 워치가 시카고 지역에 내려집니다. 기상대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저기온 10도대 강추위와 최소 적설량 2인치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배우 주시 스몰렛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오늘 법원에 출두해 새 제목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특검은 지난주 그를 경찰에 대한 허위 진술 등 새 제목으로 입건했습니다. 콕카우니 검찰은 작년에 그를 불기소 처분했었습니다. 카제이킹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댄 라이언 고속도로에서 카제이킹 용의 차량을 발견 추적했는데 용의 차량이 도주 중에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연일 카제이킹 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오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4도. 내일 윈터스톰 워치가 발령되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3에서 5인치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30도. 수요일 강한 바람과 함께 1에서 3인치의 눈이 더 내리다 오후부터는 눈이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16도. 목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28도, 밤 최저 12도입니다.